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먼저 체크해본다면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빵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전자죠. 오늘 삼성전자가 큰 이슈가 없었어요.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들고 계셨던 분들과 지수에 조금 이렇게 피로감을 느꼈던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약간 가뭄에 콩나듯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지만 아마 계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상승 종목은 300개인데 하락 종목은 540개, 그리고 코스닥도 500개 대 800개로 떨어지는 종목의 개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그 계좌 속에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반도체 업종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가 사실은 올라간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내려가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돈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의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수세도 좀 보여지는데, 이 매수세가 과연 단기일까 장기일까 그걸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파악하기란 너무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지만 이게 일단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인가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하긴 좀 힘든 게요, 얘가 올라온 뚜렷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왜 올라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차나의 날에 삼성전자 급등을 했다, 왜 급등을 했는 건지 정확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그래, 왜? 디램 시장이 바닥을 찍었나? 찍은 것도 아니고 찍었나 때문인가?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와 증권사에서 계속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약간 던져놓기 식으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터널이 끝이 보이는 거라서 올라오는 게 아닐까, 업황 회복 기대가 아닐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닐까, 마이크로 급등 때문은 아닐까, 봄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이것저것 던져놔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것도 분명 아닐 거고, 업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연구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는 그냥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잡고 바라본다면은 여기에 왜 올라왔는지도 설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단기 급등,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물 옵션에 그 시장을 가지고 제가 선물 시장 가지고 자꾸 갖고 노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수를 갖고 놀기에 제일 좋은 종목이 뭘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겠죠. 그래서 일부러 지수와 선물 사이에서의 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장난질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매집했던 물량을 비싸게 팔아내기 위한 지금 공작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했을 때 제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저의 추측은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는 구간으로 돌입을 된 것 같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가 많죠.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다가 다시 반등 나오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설거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중소기업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설거지가 대형주 삼성전자에 나왔다. 그건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하다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이 자리처럼요.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가 바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속을 것까지는 없지 않나, 좀 더 지켜보자, 바닥을 만들려고 한다면, 하락을 멈추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쌍바닥 형태를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반등 나오고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저는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 반전 느낌보다는 약간 반전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약간 겉만 보고 속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이노뎁부터 해서 상승의 4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0% 이상 25개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부터 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거는 게임주 쪽이죠. 게임주 테마 쪽에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갔다가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야, 게임주 테마 이제 끝났나 보다, 빨리 팔고 삼성전자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약간의
손바뀜 현상 그리고 물타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막 급등나고 올라오다가 지금 NFT 관련주, 게임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는 급등락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주라는 게 원래 급등락,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한다면 사실 저는 게임 테마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하고요. 올라온 종목들은 변동만 계속 심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놀아나시는 것보다는 게임 관련주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게임 관련주 제가 미리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엔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럼 지금 살 만한 기업은 뭘까요? NFT 플랫폼 관련주들을 조금 보시면 좋고 보안 관련주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원풍물산부터 지켜보도록 하죠. 원풍물산 일단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환기 종목이죠. 제가 이런 기업들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빠지면서 물려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런 기업들 위험합니다. 잡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들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의 루트로서 2,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셔도 좋으나 그 이상 가기는 조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에 있었고 회사가 아무리 봐도 조금 재무제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유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이 되는 갑자기 급락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기업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프지만 약간 우리 고름을 짜내듯이 조금 아파도 좀 짜내자,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램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고 횡보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시가객, 박리액,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 쪽이죠. 반도체,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때문에 싸우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다시 한번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죠. 그래서 그런 이제 테마에 어울려서 급등한 것 같아요. 뭐 따로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했을 때는 딱 따로는 없고요. 그냥 세계 최고 순도, 뭐 최고 초순도 기체, 액화 불화수소를 동시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능력 때문에 약간 화두에 올랐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기업이니까 앞으로 날아갈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분석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면 이런 기업들 바로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당장에 뭐 딱히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들고 가시는데 10,000원 이상 노리시는 건 조금 욕심일 수 있으니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노 CMS 급등하고 이후에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이제 나노 기반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는 코로나19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잉크 이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안 잉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엮여 있어서 올라왔는데 좀 택도 아닌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죠. 저런 기업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로 올라올 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뉴스만 풍기면서 올라온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박혀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허풍만 심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그래요. 약간 허풍만 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 잡으셨던 분들은 허풍에 속았다. 속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죠. 빨리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밖에 없네요. 급등 나올 때 9만원, 10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은 이거는 주식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팔 기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내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노뎁입니다. 신규 상장 테마죠. 이노뎁. 뭐 올라올 만한 이유가 삼성전자와 MS, 메타버스 협력이 있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MS하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뭐 유일하게 협력사다라고 해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엮여 있지만 삼성전자 테마로 엮였고 반도체 테마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고 이렇게 모습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따라갈 뿐이지 사실 반도체 업황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점유율도 지금 TSMC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세계 점유율도 자꾸 이렇게 1위에서부터 자꾸 밀려 내려가서 이제 3, 4위, 뭐 5위, 6위 이렇게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지 돌파를 하고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냈다라는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 한순간 테마로 움직여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이노덱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팔아라 사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라면 저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신고가 올라온 종목들을 보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이즈도 이렇게 급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지수 상승은 저는 약간 페이크성 상승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물론 막 추가 상승 나오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내일 봐야 되고 모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분석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약간 페이크성 같다. 그러니 조심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조금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저도 100%다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 저의 분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보니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투자의 문현준 멘토였습니다.